라디오 코리아 문화 충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화 충격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뉴스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원영석 이사고요. 라디오 코리아의 그 Did I have to? Okay. 보도팀 이사. 네, 저는 네. 그 제작 이사 영킴입니다. 자, 라디오 코리아의 문화 충격은 퍼시픽 또는 그 태평양 시간으로 7시부터 8시까지 방영되고요. 네. 또 이제 동부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까지 방영됩니다. 또한 우리 유튜브로 언제든지 이제 다음 날에 11시부터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전날의 에피소드는요. 거기에 이제 꼭 구독을 하셔가지고 알람 설정이랑 또한 라이크를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좀 지겨운 사람이 왔네요. 네? 지겨운 분이 오셨네요. 왜 지겨워? 농담입니다. 나는 항상 반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네. 스트리트 사운드와 또 이제 가끔씩 우리의 그 게스트? 뭐 안집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출연했었고 이미 네, 우리 네, 그 그렇죠. 문화 충격에는 한번 출연했고 라디오 코리아 대표하는 기자고 그렇죠. 그리고 스트리트 사운드 진행을 계속 해오면서 누가 더 대표를 해요? 이제 이황 기자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라디오 코리아는 모든 기자가 다 그렇죠. 대표합니다. 그래요? 네. 네. 다 이황 기자가 더 대표가 아니고 그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이게- 이렇게 열심히 힘을 뭉쳐서 연아 씨 일을 하고 농담이에요.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아닙니다. 항상.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화 기자. 잘 지내세요 요즘에? 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살고 네, 스트리트 사운드 열심히 아이템 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뜨끈뜨끈한 뉴스가 또 마침 잘 터져 나왔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내가 볼 때는 그 원이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에요. 너 to be honest, 나는 솔직히 이제 그 론 디샌티스가 이제 대선 출마, 예. 이제 그게 이제 어젯밤에 확 터졌어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건 일란 머스크하고 손잡고 테슬라 그렇죠. 트위터 CEO인 일란 머스크가 이제 그 같이 일문일답 오늘 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하셨죠? 네, 하셨고 이걸 근데 우리가 오늘 한다 그러면 오늘 내보내야 되는데 언제예요? 그렇죠. 오늘이 네. 어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거 어제. 방송 나가면은 어제 그리고 예. 또 방금 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론 디스턴스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사실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얘기가 많았는데 론 디샌티스가 지지율이 사실 트럼프하고 막상막하였지 않았습니까? 연초만 해도.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네. 트럼프가 월등히 좀 우세인 상황입니다. So who 예. saw that coming? 누가 그 일론 머스크하고 이렇게 손잡고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endorsement를 던지는 사실상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사실상. 사실상이야 이거 맞습니다. 뻔한 거죠. 네, 이거 사실상 그런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트럼프가 또 뭐라고 입을 즉각 열었는데 반응을 했죠. 뭐라고 아니 안 그래도 그 디산티스가 이제 러닝 하려고 하는 그 요소만 조금만이라도 그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반격에 나섰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제 입장을 밝힌 거는 이번이지만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트럼프는 그때마다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너를 키웠는데 지금 이제 내 뒤통수를 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론 디샌티스를 이제 계속 압박을 했죠. 그 얘기에 어느 정도 진리가 있죠. 아니 왜냐면 그 일란 머스크가 론 디샌티스를 원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비판했었죠. 일이 그렇죠. 가만히 있을 스타일이 아니라서 바로 비판했죠. 그래서 그 지금 일란 머스크를. 이제 트럼프가 나온 게 디산티스가 네가 배신이다. 내가 널 키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가서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죠. 공화당 경선 때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 때 론 디샌티스가 도널드 트럼프 인도스먼트 지지가 없었다면은 경선에서 승리 못했어요. 그거는 막 100% 그거는 맞는 맞습니다. 말, 부인할 네. 수 없는 사실이. 막 한 자릿수였다가 트럼프가 지지해준 덕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빌었다. 제발 지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디샌티스. 네, 그렇게 이게 볼 수 있죠. 볼 수 네. 있어요. 예, 볼 수 있는데 이제 드산테스 입장에서는 플로리다주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잘 이끌었잖아요. 잘 근데 이끌었습니다. 락다운 이끌 기간 수 동안. 있었던 게 이제 트럼프 덕분에 이끌 수 있었던 그렇게 환경이 이제 생겼던 거잖아요. 트럼프도 이제 트럼프 진영이 이제 그렇게 보고 트럼프 있고. 진영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뭐 론 디샌티스가 잘했다. 디샌티스가 잘했다. 요즘에 그 디산티스가 좀 획기적인 그런 법안하고 또 이런 움직임을 통해 맞아. 가지고 그 플로리다의 지지율을 얻은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이제 일리고 네. 엘리언들이 원칙대로 이제 일을 전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이고 그것에 네. 대해서 또 반발이 오는 게 그러면 누가 이제 그 노동을 누가 맡아가지고 플로리다에서 하냐 이런 잡을 할 사람이 어디
어디 있냐고 이런 게 이렇게 그 물어보는 것도 있고 또한 디즈니하고 좀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도 계속해서 소송 진행 중이고요. 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근데 불체자가 캘리포니아만큼 많지는 않고 거긴 또 라틴계가 쿠바계가 많아요. 근데 그렇죠. 쿠바계 이민자들을 보면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그죠? 공산주의 그렇죠. 진짜 네. 싫어하고 카스트로 싫어하고 완전 자본주의. 제 주변에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쿠바계 다 컨서버티브, 슈퍼 컨서버티브고 무조건 그 트럼프 지지자가 굉장히 많고 드산테스든. 그 거기에 있는 지지자들 그 큐반 이미그런트하고 그런 이미그런트 사회에서 그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 그럼 이런 디시전 illegal immigration에 대한 그런 그 강력한 그런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근데 상당히 이제 드샌티스 주지사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런 정책들을 지금 많이 정말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이제 예. 펼치고 있습니다. 그 뭐 공화당을 또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 박수를 치고 이 드샌티스 주지사를 정말 이 대선 후보로 예. 정말 지지를 해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기사에 이제 플로리다주가 그 뭐 이제 유색 인종이라든지 LGBTQ 이런 이제 성소수자들의 여행 경보 지역으로 지금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 그좀 어떤 흑인 NAACP에서도 여행 경보 지역이라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가지 하는 말자, 거가 이거거든요.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좌파 진영,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많은 또 이제 맞받아 그 치는 건데 많은 네. 흑인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말도 인지를 안 돼 하죠. 이러면서 플로리다로 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변절적인 게 좀 위선적인 게 그 락다운 때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라 오카지오 콜테스 같은 경우 뭐 뉴욕 쪽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 아닙니까? 뉴욕은 락다운 심하게 했잖아요. 캘리포니아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다 네. 플로리다로 여행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완전 내로남불 아니냐? 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왜냐면 플로리다는 제가 그때 갔었어요. 락다운 그 플로리다는 락다운이 아니고 아니었죠. 캘리포니아는 락다운이었어요. 네. 너무 천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취재차 한번 갔었는데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거든요. 한번 방문을 네. 했는데 그냥 마스크는 썼지만 너무 자유롭게 해서 와 진짜 너무 천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의 그런 내로남불에 이제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죠. 내가 이거를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한번 비교 자료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보면은 이제 네, 난 그때 너무 느꼈어. 그때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락다운을 완전 너무 해버렸죠. 심하게 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플로리다는 이렇게 열었었는데 그 하루 케이스 뭐 하루에 나왔던 케이스 그런 좀 트랙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근데 그때 뭐, 케이스 예. 캘리포니아가 더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락다운 했는데도 락다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많이 몰집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구 자체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뭐 1대1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대처를 잘한 주지사 2명을 꼽으라 하면 이제 드샌티스 주지사랑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들 수 있는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드문데 솔직히 말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잘했대요. 캘리포니아 내에서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득권 진영에서는 잘했다고 그러지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리콜 당할 뻔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아이, 그럼요. 리콜 당할 있었죠. 뻔했어요. 네. 근데 리콜 당할 저기 뻔해서 뭐해? 그 오바마- 투표 자체가 웃긴데. 근데 위기에 갔었는데 이제 그때 총 공세를 했죠. 저거 참여하셨어요? 전 참여했어요. 그거. 예. 마음으로 참여했죠. 저는 제 당연히. 동네, 전 케빈 동네에 뉴섬이- 그 총포대 가가지고 이거를 사인을 해버렸어요. 네.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아들은 그때 그 당시에 계속 자기 플로리다 가고 싶다고, 플로리다 그런 얘기를 가고 했구나.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는 왜 플로리다로 가고 싶은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in hindsight 근데-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플로리다 주가 굉장히 이게 살기 좋은 데 같아. 느낌 가보니까 저 이제 몇 번 가봤는데 디즈니 월드가 있잖아요. 네. 디즈니 월드가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 갈 때 그렇다고 가봤는지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다 못 봐. 정말 일주일도 부족할 것 같아.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플로리다가 훨씬 더 좋아요. 여기보다 더 넓고. 근데 이제 기후가 그러니까 이거 날씨세를 내면서 우리가 캘리포니아 못 떠나는 이유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다. 거기 날씨 좋지 않아요?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하더라고. 후덥지근, 조금 약간 한국처럼 예, 약간 습하다. 좀 습하다는 습해요, 거죠. 습해요. 네. 예, 뭐 사실 습해요. 루이지아나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잖아요. 예, 보면은 그렇죠. 같이 걸프 예. 멕시코를 보더하고 있고 예. 그쪽이 좀 꽤 이제 그 날씨가 습한 여름과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겨울에는 동부 쪽에는 또 이제 그 눈이 오잖아요. 또 보면 그렇죠. 위쪽으로 네, 가면은 네.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토네이도가 가끔 허리케인이 좀 가끔씩 허리케인이. 이렇게 오죠. 거기랑 그거 가깝지 않아요? 그 키웨스트? 버뮤다 트라이앵글. 아, 저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는 그 키웨스트 거의 키웨스트 가봤거든요. 정말 그건 기가 막히게 경치가 아름답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진짜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 월페이퍼처럼 아름다운 데가 아 그래요? 있어요. 예, 정말 날씨도 항상 좋고 비 오지 않고.
날씨가 좋은데 여기 수준은 안 되고 캘리포니아는 근데 내가 뭐 볼 때는 캘리포니아도 요즘에 LA 날씨 맞아. 보면 뭐 날씨세 다시 도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론 디샌티스가 이제 탄력을 받은 이유가 경제 정책 굉장히 이제 규제 완화 많이 그렇죠. 했고 네. 그리고 이런 모키즘 밀어붙이는 디즈니 상대로 맞받아 치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섹스 교육 금지시키는 거. 절대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금지시켰죠. 네. 그 진보 진영에서는 Don't say gay bill. 동성애자 언급하지 말라는 빌이라고 그렇게 그 돌려서 그렇게 잘못 근데 이건 전하고 있는데 동성애 교육보다도 이성 교육까지도 난 포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네네. 그런 거 아예 성교육 그 자체를 섹스 얘기 하지 말라. 네, 하지 예. 말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예. 네.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때는 몰랐어 그런 거. 근데 저도 요새 애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나 봐. 저도 한 중학교 정도 돼서 그렇죠. 이제 대부분이. 관심을 저는 가지고. 7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헬스 클래스에서 7학년인가 8학년에 성교육을 받았어요. 7학년이면 중학생인가? 중학생이죠.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렇게 성교육을 받았었던 거는 이제 콘돔을 쓰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병에 대해서 그리고 임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이거를 이제 그 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면은 abstinence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abstinence 이제 섹스를 안 한다는 거. 네,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 요즘에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뭐요? 아니 나는 한국에서는 그런 거 한국에서 성교육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 있긴 없- 있는데 근데 한국은 좀 없어. 문제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없어. 네. 솔직히 없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없고 그냥 성교육이라고 할 이제- 수가 없죠. 아니 그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없는 콘돔 사용하고 그런 이 성병에 그런 대한 얘기도 안 이 해. 겁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예. 그런 얘기 자체를 맞아. 안 합니다. 그런 그냥 게 그게 뭐 사실 문제긴 해요. 정자와 네.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그 정도. 만들어진다.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병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한국에서 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하면은 이 설문조사 같은 게 나오는 게 콘돔을 거의 다 안 쓴다.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올바른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일찍 오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원하지 않는 그런 성교육에 대한 거가 좀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성교육이 나오면 또 이제 예민한 부분인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자가 난자를 만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만나는지는 그렇죠. 네.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게 그냥 정말 학생들은 아빠랑 엄마랑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랑하면은 거죠. 이게 만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렇죠. 좀 깨어있는 성숙한 조숙한 아이들은 키득키득 거리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근데 나오죠. 좀 이렇게 성교육하고 이런 게 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첫 경험을 하는 그런 이런 때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보니까. 빨라졌죠. 예, 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예.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낙태도 좀 그렇죠. 많고 한국이 네. 굉장히 낙태가 많은 국가로 아니, 알려져 저는 있어요. 그거가 너무 네. 쇼크였어요. 제가 네. 이게 알게 된 게 캘리포니아 LAUSD 이런 경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자체가 아이가 14살짜리 아이더라도 자기가 임신을 한 상황이 있어. 이걸 부모님한테 말하면은 이게 자기가 불안하고 무서워. 혼나 많이.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카운슬러를 찾았을 때 카운슬러가 부모님한테 연락 같은 거 없이 그 어버션 클리닉 같은 거에 그 인도를 해줄 수 인도라고 말하나 네, 좀 이렇게 네. 가르쳐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쇼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아이하고도 좀 물어봤어요. 뭐 성교육을 어떻게 했냐. 근데 아직까지 우리 아이는 뭐 중학교 이제 아, 근데 1학년인데 뭐 그런 게 없었다고 내가 얘기를 볼 때 요새 하더라고요. 애들은 저기 인터넷 특히 이제 핸드폰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알아. 내가 볼 때는 다 알고 그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그냥- 훨씬 더 발달이 네. 돼 있고요. 네, 예전에 그런 것 저희 같아. 때는 뭐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기껏 해봤자 뭐 솔직히 걱정되죠. 잡지, 예, 걱정이 잡지 누가 많이 한 명 되죠. 가지고 오면 그거 전 들려보고. 되게 어릴 때 어떻게 그런 거를 발견하게 그 인터넷으로 그 나이 제한 그거 둘 수 있나요? 인터넷 그 몇 살? 네, 그렇죠. 그, 네네. 뭐, 그 아이폰 설정 애플 가능합니다. 전화 네. 같은 경우는 그 parental 이 스크린 락이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어덜트 사이트 이런 것들은 차단이 아예 돼요. 검색 자체가 안 검색 됩니다. 자체가 안 근데 돼요. 아이들이 그것까지 다 풀지 않아요? 알아서? 난 그거는 좀 못 풀어요. 그거는 부모의 어카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풀게. 예. 근데 알람이 오는 거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저는 그 차단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그 보지 않았을까. 애들한테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 자식들한테? 아니 저는 그냥 야 너의 그 검색 히스토리를 지우라고. 멋진 아빠신데요. 네. 내가 좀 몇 개를 봤다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랬어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볼까 하니까 노노노노.
그래도 멋진 아빠시네요. 아니 그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좀그 안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그 옛날 그 어덜트 잡지를 어떤 군대에서 이제 버려져 있는 거를 보게 됐거든요. 그것도 쇼크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저도 충격이었죠. 예. 그 말 안에는 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음.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새 애들이 하고 보는 거랑 우리 때랑 보는 거랑은 완전히 이제 천지 다르죠. 차이죠. 옛날에 네. 진짜 만화책 정도, 만화책에서 조금 그렇죠. 이제 음란한 장면. 넌 되게 허슬러 잡지였어요. 우리 그 한국에서는 그거 보기 찾기가 힘들어. 여기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보이 이민 온 다음에 네. 친구들이랑 플레이보이 자전거 정도? 타고 다니는데 플레이보이도 아니었어요. 이건 허슬러가 그냥 한국에서는 뭐 어렸을 땐 플레이보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기 뭐 누가 이제 유행을 외국 갔다 온 가지고 그런 오면, 뭐 네네. 누가 가지고 오면 그런 거나 이제 뭐 그렇죠. 보는 근데 그것만 해도 고등학생 정도고 그렇죠. 우리 때는 중학생 때는 이제 그냥 뭐 만화책들 좀 약간 그런 것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내가 볼 때 그런 리밋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특히 이제 네. 그 부모가 없는 친구나 그 싱글맘이나 싱글댓 밑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그냥 이것저것 다 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에 눈을 빨리 뜨는 그래서 거고 이 낙태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엄마는 집에서 애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약간 저는 그런 저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게 좀 강력히 맞아요. 동의합니다. 예.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돼. 아니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캘리포니아에 살 거면은.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들 혼내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뭐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실 그 가정이 이루어지려면은 누군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부모만큼 관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케어기버들이. 예? 케어기버들이 그만큼 안 하죠. 신경도 예. 안 쓰고 그렇기 그렇게 안 때문에 하죠.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부모들은 애들한테 해방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꽤 해방되고 많은 것 싶다. 같아요. 네. 예. 그걸 왜냐면 핑계 삼아 돈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현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그 여성분들도 일을 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만 보려고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뭐 그렇게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네. 계시고 예. 그런 분들도 근데 일을 저는 해야 되고. 아이를 하나의 정말 좋은 인격체로 이제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남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하게 이거를 세우는 네. 만들어가는 그 작업이 무엇보다도 내 인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부모나 아니면 뭐 부모 중에 한 명이 좀 전담으로 해서 맡아서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그 좀 진짜 이런 심각한 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왜냐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맞습니다. 얘기 난 네. 다음에 나 이렇게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해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녀들하고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안 보내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번 공원에서 이렇게 그 의사 한 분 흑인 의사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식이 큰 거를 자식이 자는 것만 봤대. 한 20년간을 15 네. 거의 자기 의사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제 자기 손녀를 그렇게 막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회가 그렇게 되나 봐. 애들 크는 게 기억이 안 나고 맨날 이렇게 눈 감고 잠자는 모습만. 이렇게 기러기 아빠로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 참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기러기 아빠는. 기러기 아빠는 좀 좀 아닌 것 그거는 같아요. 만약에 결혼 사이가 안 좋으면은. 뭐 그럼 기러기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I don't know. 글쎄요. 근데 아이들의 그런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길 때는 어쨌든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I agree.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싸우시고 그랬었는데 싸우죠. 부부인데 어떻게 안 이혼을 싸웁니까?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럼요. 있었다는 게 뭐 이혼한 것도 뭐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저도 좀 보면 이런 가족에서 그래도 뭐 괜찮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 좋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쨌든 저 여론조사가 이제 나왔는데 주세요. CNN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유권자 1,227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1위 누굴 것 같아요? 당내 지지율 공화당. 트럼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네. 트럼프가 이제 53% 기록했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론 디샌티스 얼마 기록한 것 같습니까? 26%. 네. 26%를 얼추 기록했어요. 맞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감이 있나 봐요. 이제. 드산테스가 이제 플로리다를 잘 운영했고 솔직히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간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예를 들면은
그 벤 셔피로 보수 농계 그 유튜버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고 벤 셔피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테네시로 가겠다고 했다가 플로리다로 플로리다. 정착을 네. 했고 또 다른 그런 유튜버들도 많은데 저기 그 데이브 루벤 동성애자면서 네, 네. 동성애자고 원래는 저기예요 좌성향 진보 농객인데 라리 엘더 우리 얼마 전에 그 초대 손님으로 왔던 라리 엘더라고 인터뷰하면서 확 바뀌었어. 완전히 박살을 냈거든. 라리 엘더가 토론하면서 토론의 귀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보수 농객이 됐어요. 그분도 플로리다로 갔고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플로리다가 급부상하면서 드산테스가 너무 잘한다.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그러니까 드산테스가 대통령 해도 잘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왜냐하면 어느 정도 리더십을 좀 보여줬고 네. 주지사를 통해서 주지사 이 경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리더십 어떻게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서 그리고 생각이 조금 도널드 트럼프랑 전 대통령과는 조금 뭐 같은 공화당이긴 하지만은 좀 노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트럼프 부분이 같은 분명히 사람 있고. 자체가 별로 없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이 론 디센티스 주지사 출마가 정말 공식적으로 했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이 그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이제 뒤에서 배후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저는 이것도 네.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저는 이게 보면은. 좀 더 그거를 기대를 했으니까 아니,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있었어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엄청 깠어. 그렇죠. 비슷한 말로 네네. 엄청 깠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관련돼서 트위터 때문에, 하여튼 네. 비판 많이 했고 자꾸 론을 편드는 것 같은 걸 트럼프가 또 그런 거 감지 귀신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 잘했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트위터 산 거. 그 아니 거기서도 이제 그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요?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트위터 파일 공개하고 공개한 그때만 거예요. 해도 네, 네. 그때만 해도 잘했다고 괜찮았죠. 예. 하는데 약간 드산테스가 잘한다. 이런 사람이 차세대 리더가 돼야 된다. 트럼프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렇게도 언급을 한번 했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는 나를 지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산테스 그렇죠. 쪽에 줄을 섰구나. 그거를 이제 줄을 간파를 한 이제 거예요. 자기 줄이 아니란 거를 예. 하고 이제는 완전 공격을 시작을 한 예, 거죠. 그래서 네.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타운홀 이후 CNN 타운홀 that 완전 그 타운홀에서, 트럼프가 뭐 되게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따로. 예. 솔직히 잘했어. 잘했어요. 그건 냉정하게 그죠? 볼 때 되게 토론을 잘했고 그 케이틀린 what's her name? 예 맞아요. 그 박살냈었지. 호스트인데 완전 그 사람은 박살냈지. 굉장히 그 biased 앵글에서 그 한쪽에 실수한 편을 쓰면서 거야. 어떻게 보면은 prove a point 어떠한 그 이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That's not a town hall. 그거를 the first person to point that out was him. 그래가지고 이제 원이사가 이건 절대 타운홀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맞다. 타운홀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서포트를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뒤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바이든을 이기는 걸로 맞아요. 나타났었어요. 맞아요. 트럼프가. 네. 근데 이제 디산티스가 이제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디산티스가 내가 요번에 이길 거야. 이거는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게 뭐 예측을 해보자면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강세지 않을까 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극우파들이 자꾸 이게 지금 결집을 하게끔 결집 좀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희한하게 극우파들은 결집을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것 같아요. 이게 딥스테이트 딱 까놓고 네. 딥스테이트 진영이 어떻게든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기소 그렇죠. 알빈 네. 브렉스가 이렇게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뭐 성추행 지금 뭐 패소를 맞아요.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지지율은 뭐 왜냐하면 이렇게 그 떠오르는 정황상 볼 때 그건 완전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내가 볼 때 전혀 모르는 여자인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배심원단이 완전 민주당 텃밭에서 그 케이스가 네, 열렸기 그렇죠. 때문에 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드럼 특검 보고서 결정적이었어. 이건 이 사람한테 또 기회를 줘야 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였잖아요. 마치 푸틴의 그런 꼭두각시인 양, 네, 간첩인 네. 양. 근데 보면은 FBI가 사실상 주동해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가 FBI를 통째로 날려야 된다. 솔직히 난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CIA도 다 날려야 된다고. 그럼 거기 에이전시들이 17개 에이전시가 그 정보 교환을 막 하면서 흘린 거예요, 언론에. 이게 난 기억이 나.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1월 20일에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14일 전이었던 걸.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이걸 해제했어.
17개 에이전시가 서로 간에 그 정보를 이렇게 막 나눌 수 있게. 그러면서 이걸 언론에 여기저기 막 흘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랑 뭔가 관련이 있다. 그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측근들 다 쳤잖아요. 막 마이클 그렇죠. 플린 전 네.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미국이 이렇게 썩었구나. 제가 볼 때 미국 완전히 갔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리고 그렇게도 생각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걸 못 이기면은 미국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장악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까지 부정부패한 게 완전히 수면 위에 드러났는데도 지금 뻔뻔하게 아직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끄집어내.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며칠 전에 이거만 얘기할게. 며칠 전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러시아가 버락 오바마 입국 금지시켰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입국 금지한 명단을 보면은 500명 다 트럼프의 적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끌고 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500명 정도 지금 일단은 주요 인사를 지금 입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꼭 트럼프의 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들 이제 좀 뭐 이름이 알만한 사람들을 전체를 이제 중단을 입국을 금지를 시킨 거지. 그게 꼭 트럼프의 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악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메인스트림에서. 뭐를 하더라도 특히 메인스트림에서. 그렇죠. 네네. 근데 어떤 면에서 두 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애뮤니션을 너무 많이 준다. 그게 디산티스하고 좀 다른 면이 아닌가. 디산티스는 뭐를 얘기를 하면은 뭐 쓸데없는 그런 발언 같은 거에다 대응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아가지고 그래도 프레지던셜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거버너다운 모습이 네네. 많이 보이고 리더다운. firm하면서 리더답게 책임을 지고 또 맞아요. 책임을 물을 거를 물어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크라우드를 라이얼하게 이렇게 굉장히 흥분하게끔 하는 그런 게 있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한테 오면은 그거를 그냥 그냥 바로 받아치고 그걸 또 공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뮤니션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그게 대답해 이제 보세요. 트럼프가 출신 자체가 이제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반응하기 좀 쉽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가버너나 이런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뭐 체면을 좀 차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뭐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야 하는 어젠다가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기업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주지사도 못했지. 그렇죠. 예. 기업인은 아니거든요. 기업인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익만 바라보고 내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 거 잘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그런 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드산테스면은 언론이 덜 때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예.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일심동체라고 전 봐요. 한 몸, 한 스피릿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드산테스가 막 지지율 트럼프를 능가했을 때 뉴욕타임스가 어떤 기사를 썼냐면 오피니언 면에서 드산테스는 트럼프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그 칼럼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드산테스가 뜰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게 조지 W 부시 얼마나 많이 시쳇말로 까였어요. 그렇죠. 부시 어마어마하게 까였어요. 물론 트럼프 레벨 수준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항상 이 살짝 아웃사이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그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 워싱턴 DC 특파원들 대상으로 너 공화당 찍었어? 민주당 대선 후보 찍었어. 거기 여론조사인데 90% 이상이 민주당 찍었어요. 민주당 직접.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그 레벨 플레잉 필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보도 내용도 그렇고. 로널드 레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엄청나게 인기 많다 했는데 언론들한테 되게 많이 까여서 우둔한 대통령의 표상으로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갔다고 레이건이. 근데 이제 워낙에 레이건이 이제 말 잘하고 토론 때 또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9개 주 승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가 아니면은 덜 까일 거야. 이거는 안 믿어. 1초도 안 근데 믿어. 이제 론 디센티스가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이제 또 대선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디센티스 주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 막강한 얼마나 또 때려주겠습니까? 얼마나 또 트위터에서 좋은 좀 찍어주겠죠. 많이 바이럴하게 해주겠지. 대놓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 밴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근데 트위터에서 또? 요즘에는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그래서- 자기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일란하고도 안 친한 것 같아. 트위터 복귀 안 했잖아. 아 복귀를 해줬잖아요. 사실 해주긴 했는데. 언락을 해주긴 해가지고 했죠. 해줬는데 네. 또 안 왔잖아요. 언락을 했는데 트루 이제 소셜 그거 한다고. 예. 니들 거 안 쓴다 이제 내 거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이 판권이 좀 약간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디산티스는 이제 판세가? 굉장한
충분한 돈에 대한 액세스가 있을 무렵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그렇지. 뭐 44 billion을 썼나? 뭐 얼마를 썼잖아요. 아, 그 살 때 44 billion 썼- 썼- 네, 근데 네. 그것도 불구하고 440 이제 일론 억을. 머스크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에 얼만큼 쏟아 부을지, 얼만큼의 도네이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일단은 공화당에서는 일단은 뭐 드센티스 주지사의 하나서지만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뒤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 소로스가 해왔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근데 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이고 조지 맞아. 소로스는 예전부터 네. 워낙 그냥 어차피 뭐 원희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모든 실생활에 이 조지 소로스의 영향이 없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피우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 장악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생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맞아. 있었던 기존의 이 또 대결에 돈의 대결이긴 하지만 그 대결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랑 이제 조지 소로스랑 일론 머스크가 조지 소로스를 이제 또 트위터에서 이제 비난을 한마디 했잖아요. 한마디 예. 좀 했잖아요, 심하게. 그렇죠. 조지 예. 소로스도 이 사람은 겨냥해가지고 뭐 한마디 행복한 걸 때렸죠. 싫어한다 아니면 뭐 네. 사람을 인류를 싫어한다. 인류를 예, 싫어한다라고 인류를 얘기했는데 싫어한다. 예. 일론 머스크하고 조지 소로스 얘기는 저희가 전할 말씀을 듣고 돌아온 뒤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Very nice call. 잠깐만요. 아, 엘리베이터 내가 잡아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놀라.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 줄까? 근데 면제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자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죠?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네, 문화 충격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용석이고요. 네, 저는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여러분은 문화 충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태평양 시간으로 7시부터 8시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 또한 유튜브로 그 다음날 그 전 에피소드가 11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그리고 또한 라이크를 꼭 눌러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그거 브레이크 근데 하여튼 진짜 연기력 얘기가 많아요 요즘에. 원이사 뭐 오빠 뭐 난리 나고 있어요 요즘에. 오늘 회의 때도 봤어요? 네, 연기하는 맞습니다. 거? 네. 평소랑 똑같죠? 저는 네, 뭐 누가 그 위험한 거 얘기하더라고. 없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그러니까. 했네. 그러니까 그 스카우트 된 거가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이 원이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다. 아니야, 나 평소에 항상 밝은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항상 밝은 모습이었는데 개뻥. 아무튼 하면서 재밌었고, 예, 뭐 재밌은 반응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무 잘했어요. 괜찮은 것 너무 같아요. 잘 예. 어울리고 완벽했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심연아 기자도 좀 나와가지고. 네. 네, 왜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기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 네. 거기 사실 영킴이사도 나왔어. 그래요? 순간적으로 한 0.1 잠깐만요. 가장 이런 인상적이어서 거였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자, 항상 좀 이런 좀 바보 같은 역할로 이게 뛰어들긴 나오는- 그 둘이 뛰어들었는데
막상 그 엘리베이터 앞에는 또 한 명으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조 PD 한 명만. 아래로 그리고 내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역할. 아, 네. 그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예, 일란 머스크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가 제가 볼 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론 디샌티스를 지지한 이유가 돈이 있잖아요. 론 디샌티스는 돈이 없잖아요. 후원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란 머스크가 자기 입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조지 소로스처럼 그렇죠.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은 트럼프는 어차피 억만장자니까 당연히 이제 론 씨도 안 먹힐 디샌티스한테 거고. 예, 네.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돈 많은 사람들 여기 한인타운에 있는 돈 많으신 분들도 그 후원 정치훈 하시는 거 보면은 재미가 없대. 그런 돈 많은 사람한테 후원금을 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리카루소 시장이 출마했었잖아요. 돈이 좀 없는 그런 후보들을 해야 자기가 좀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조지 소로스 뭐 자기의 어젠다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의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악평을 받는 거잖아요. 네,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같은 입장으로 이제 그런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일론 머스크도 같은 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나오고 거예요. 있어. 그죠? 나오고 있어 솔직히. 저는 같은 놈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젠다 면에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일란 머스크 쪽에 더 손을 들게 되는 게 뭐 환경 어젠다도 예, 있고요. 뭐 그리고 트위터를 사면서 그동안에 샤도우밴 됐거나 계정 그렇죠. 차단됐던 계정들을 부활시켰다는 건 굉장히 박수 쳐줄 일이고 그리고 진실을 그, 위해서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거금을 들여서 트위터를 산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다음 그게 너무 높은 점수를 주고 그리고 트위터 파일만 해도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한테 주지 않고 그렇죠. 진실을 밝힐 만한 언론인들 딱딱 알았어. 메타이비는 사실 진보 쪽이에요. 네. 보면 다 진보 쪽을 많이 줬어. 근데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딱 주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그 언론의 생태계까지 아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 언론의 생태계, I agree with that. 근데 이제 환경, 그 일론 머스크하고 네. 환경하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리가 이거 깊게 파보면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전기차의 전기차. 배터리 네. 그거 생산하는 과정하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environment에 파괴를 많이 하는 그렇대요. 그런 그렇죠. 스텝이 그렇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이거 파괴를 하는 오히려 더 그 그런 이제 얘기를, 이 예. environment를 더 나쁜 역할을 맞아. 하는 게 아니냐 under the 그런- guise of 뭐 green energy. 클라이밋 체인지 그런 얘기도 맞아. 그 예, 얘기 참 나와요. 많이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폐기되는 그런 배터리의 문제가 맞아. 이게 이제 폐기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화성을 그렇죠. 가려고 그러는가요? 거기에 화성에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버리려고? 그러나요? 아,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그래서 그 배터리 쓰레기를 아프리카에 묻는다는 그런 그 뉴스도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왜 일란 머스크한테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하느냐. 그 전기차가 공해를 엄청나게 많이 그것이 알고 일으키는데 싶다. 아무도 이걸 안 물어보는 것 자체도 웃긴다. 지금 저도 뒤져봤는데 일란 머스크가 그 질문 받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정말 클라이밋 체인지 좋은 그러니까 거냐? 난 I don't understand. 이게 물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가 여러 가지 그 뭐 오일 머니가 많이 이렇게 그 로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거는 제일 부인할 이렇게 수- 간땡이 네, 사실 있게 부인할 수 없는 이거를 사실이야. 밀어내 가지고 난 할 거야. 네. 근데 안 돼 이것도 다 불구하고 해낸 사람이 일론 그렇죠. 머스크예요. 그거 그래서 사실. 대단한 거죠. 예. 그건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 전기차를 이제 대중화시킨 이제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 네. 일격을 당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대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그 전기차 어디 갔나? 네. 그 전기차 electric car 계속 한다 하면서. electric car 그게 90년대 왜냐면은 GM 쪽하고 거기서 이미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자기네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화석 연료 차를 살리기 위해서 킬 시켰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언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대중화 시키는데 성공하니까 다 이제 이거 뭐야 우리가 다 이미 만들었는데 지금 포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야, 이거 포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데 그리고 뒤통수 맞았는데 근데 할 말은 또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죽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면에서 약간 일격을 기득권을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점수를 줄 만한 일이고 트위터 그렇죠. 산 것도 저는 점수를 줄 만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장점적인 부분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조지 소로스랑 자꾸 이제 부딪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이제 자꾸 이권 싸움도 그런 것 있긴 같아. 하지만은 조지 소로스는 또 이제 이 헤지 펀드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포드 쪽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경쟁이 돼서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고 네. 이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조지 소로스로 맹비난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을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뭐 이제 그 뭐 좀 뭐랄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그렇게 일론 봤어. 머스크가 삐져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네. That is a mainstream angle. 예. 나는 솔직히 이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게 뒤튼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상관없이 얘기한 근데 거야. 제가 근데 손해를 봤다면서요. 한 거는 네? 이 문제가 됐던 거는 조지 소로스가 이 공매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공매도라고 이게 제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주식이 없이도 주식을 먼저 사는 거예요. 증권사에 얘기를 해서 빌리는 거죠. 아 그냥 돈 주식을. 없이. 그렇죠. 돈 돈 없이 그냥 이 주식을 미리 빌립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 조지 소로스가 테슬라 주식을 한 주에 이제 100불에 샀어요. 100불에 사는 그 공매도를 빌려서 산 건데 이게 떨어진다고 예상을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불인데 100불에 이게 빌렸으면 나중에는 그 주식으로 다시 증권사에다가 갚아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서 이거를 나중에 주식을 사서 그 주식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조지 소로스가 100불에 샀어요. 근데 이게 80불로 떨어지면 나는 나중에 80불에 이 테슬라 주식을 사서 넘기면 나는 20불이 차익이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좀 위험한 수단이긴 하지만 근데 소로스가 굉장히 손해 많이 봤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때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거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돈을 많이 잃은 거죠 이번에. 이렇죠. 이게 올라갔으니까 자기는 100불에 살 수 있었던 거를 갖다가 지금은 120불, 140불에 사가지고 어쨌든 갚아야 되니까 공매도기 때문에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입장에서는 열받은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웃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네요. 그렇죠. 근데 소로스도 진짜 웃긴 게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기후변화 지금 어젠다 푸시하고 네. 그린딜 푸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역으로 투자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짓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지 소로스가 이 테슬라를 좀 일부러 좀 그런 좀 영향도 그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꺾으려고.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 우량 기업에는 절대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좀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이 주식을 좀 낮게 평가를 했을 때 가능한 그런 주식 투자 방식인데 이걸 일부러 좀 노린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배팅을 떨어뜨리려고. 소로스 입장에선 잘한 게 메인스트림이 한때 엄청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비판하고 트럼프 네.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거기에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언론까지 좌지우지하는 인물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상 예. 소로스가.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테슬라를 조금 더 이제 자기 아래에 두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이제 공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주가까지는 뭐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없었나 보죠. 공매도 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네. 올라가 버린 거죠.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 캐티 우즈가 손해. 다 산 거 아니에요 또? 모르겠어요. 캐티 그래서 우즈가 다- 기회다. 그래서 다 팔고 거기서 이제 손해를 봤는데 근데 제가 볼 어마어마하게 때는 맞습니다. 소매를. 그 예. 소로스의 영향력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정치에 이제 눈을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네. 뜨면서 이렇게 자꾸 파다 보니까 모키즘을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자꾸 뿌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다 소로스야. 이게 자금도 그렇고 팩트 체킹 사이트 보면은 또 다 소로스, 뭐 미디어 매터스 이런데 그 언론들도 보면은 다 소로스를 이상하게 나란히 옹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누구야 얘 도대체? Follow the money.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유튜버들도 맨날 요새 이제 보수 진영도 아니에요. 이제 그냥 경제 쪽 채널들도 맨날 나오는 게 야, 도대체 이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이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내가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옛날 같으면 소로스의 이름도 못 꺼내고 있고 팍스 뉴스에서조차 기억나요? 네. 그 해리스 파크너가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이 소로스 영향권이 너무 크다. 막 그런 얘기하니까 소로스 we're not gonna go. 우리 거기 그런 영역은 건들기 싫습니다 하고 방송을 중간에 확 끊어버려요. 팍스 뉴스조차.
아예 이제 건들 검은 수가 손이네, 없었었죠. 어떻게 그- 보면 이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뭐 신의 영역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누구 하나 건들 수가 없었죠. The puppet master. 예, 퍼펫 네. 그 팍스 뉴스에서 간판 스타들 이렇게 확 최고 스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빌 오라일리 같은 경우에 17년 연속 시청률 1위 했는데 보이콧 운동 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네. 성추행 스캔들이 있긴 스캔들이 했지만 있었죠. 예. 그리고 빌 오라일리 그런 식으로 날리고 글렌백 같은 경우에도 보이콧 운동 통해 가지고 왜냐면 광고 시청률이 1위 해도 그게 버틸 수가 없는 게 광고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자동차 광고라든지 이렇게 빅머니 광고가 안 들어오면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사실상 소로스가 뒤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맞아,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소로스가 그러니까 이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 정말 그러니까 일란 머스크도 그래서 겨냥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그렇죠. 때 일란 머스크는 그리고 누구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뭐 이 조지 소로스가 지금까지는 조지 소로스에 대항할 이 사람이 없었지 대항마가 않습니까? 없었지. 없었죠. 근데 보수 이제 쪽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견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는 네. 일론 머스크가 나타나서 네. 뭐 재력으로도 지금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제 맞아요.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뭐 영향력 그럴까요? 면에서는 좀 그게 그렇지만 진짜 그럴까요? 그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영향력의 차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머스크가 돈은 더 많아요. 네. 지금 머스크가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주식이지. 그렇죠. 주식이고 네. 그래서 소로스보다 돈은 많은데 이제 소로스는 이미 내가 볼 때 그 몇십 오랫동안 년, 수십 그렇죠. 년 동안 예, 지금 그 수십 활동을 년 해왔고 동안 백악관에 20번 이상 오락가락했대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오바마가 한국이 대통령이었을 때. IMF 때 이제 네. 그 김대중 정권이 그것도 이제 소로스. 예, IMF 때 먼저 손을 벌렸던 게 조지 소로스였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소로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제발 그렇지. 도와달라고 한 게 이제 소로스고. 그러면서 이제 소로스가 거기서 이제 다 I own every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우리도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원이사님. 헝가리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시켰어요. 헝가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흔들리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네. 그나마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무릎 꿇는데 실패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그래도 여기가 보수적인 그게 근간이 좀 있잖아요. 크리스찬 베이스. 그렇죠. 근데 한국만 해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한국은 IMF 이후에 그 미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거 아마 알 거예요. 그럼요. 그때 이전에는 좀 뭐 이렇게 론스타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거에 하나였고. 근데 자기 기업을 좀 많이 지켜줬잖아요. 이렇게 네네. 조금 한국이 국수주의 비슷하게 이렇게 펼쳐 나갔었어요. 네네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벽이 이제 무너진 거죠. 예. 98년 뭐 99년 그, 그거 앞장서서 그렇게 한 게 나는 소로스라고 보고 이 사람은 지금 90대인데 아직도 정정하고 그 아들이 알렉산드리아 소로스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지금 바이든 당선된 뒤에 12번 이상 또 백악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도 그 아빠만큼 똑똑한 거지는 근데 않다. 이렇게 정세를 보면요. 아빠가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지만은 아빠만큼 아빠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 네. 예. 근데 맞아요. 예. 근데 머스크가 지금 소로스 같은 인물 되고 싶어하는 욕심 아닌가?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직접 뛸지 그건 모르겠어요. 직접 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소로스의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머스크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아마 또 어떻게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제 그 이 상황에서 디센티스가 얼마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게 시딩하는 그런 건지 요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입맛만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이 정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올해 요번에 이게 뒤집일지 안 뒤집일지 모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왜냐면 이거 뭐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뭐 조사일 뿐. 아니 내년에 어떻게 바뀔 모르죠. 수도 있죠. 솔직히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고.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진짜 속된 말로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산티스가 요번에 그렇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게 그 충분한 이런 서포트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한번 변수를 보고 다음 거에 이제 시딩을 해볼까? 저는 후자입니다. 예, 네. 그 다음 후자이기도 한데 네. 드산테스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이라고 정치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각광을 받을 때 그래도 출마를 해야 자기 이름을 날리는 이름도 거거든요. 이렇게 그 그렇죠. 네임밸류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출마 안 하는 게 바보죠. 솔직히 잘 판단한 근데 한 거고. 이 론 드샌티스 주지사도 지금 제가 이제 주위에 이렇게 뭐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한인들 정말 너무 적은 집단의 표본이긴 하지만은 한인들도 아직 런 드센티스가 누군지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잘 아직까지 모르겠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 공화당 경선 저는 정말 기대되거든요.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 조금 그런 게 트럼프가 경선 토론 안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나밖에 없고 나 토론회도 안 나갈 거 이렇게 선언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이사는? I don't even need to debate. 그 디센티스하고 좀 이제 디베이트를 보는 게 이런 그 프라이머리 디베이트 우리는 좀 재밌지. 있어야 우리는 되는데. 재밌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네요. 어떻게 보면 you can't touch me. 그거야. 난 I'm not at your level. 네, 네. I don't care 그렇죠. about Elon Musk. Elon Musk가 있던 말든 너는 나랑 이렇게 어깨 격수가 안 나란히 된다 있어야 이거죠. 되는 거야. 예. 너는. 그러니까 너네끼리 놀아. 너는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그냥 내 운동 할 거야.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공약 발표하고 열심히 해봐라 이거거든요.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예, 거의 근데 내가 볼 때 트럼프가 거의 똑똑한 것 같아, 솔직히. 왜냐하면 또 그래가지고 같이 뭐 경선 뭐 맞아. 토론회를 네. 하거나 하면 솔직히 저희가 봐왔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네. 트럼프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 밑바닥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 미리 좀 차단을 하는 뭐 좋은 머리를 클레버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 네. 저번에 대선서부터 시작해서 대선 이후에 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총선이 잠깐 있었잖아요. 중간 선거. 중간 선거죠. 중간 선거가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레드 웨이브 다들 이렇게 레드 다들 웨이브를 그렇게 기대하는 얘기했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결과는 보면은 항상 결과가 이거 뭐예요? 결국은 이거네. 결국 이러네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GOP를 서포트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이렇게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작년에 실망감 되게 컸죠. 그렇죠. 특히 이 일렉션에 대해서 그 인터피어런스가 있었다고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러한 에비던스도 굉장히 많고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FT 맥파일랜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분인데 그분은 FBI가 이번에도 선거 개입을 할 거다. 왜냐면 듀럼 특검 보고서 보니까 FBI가 선거 개입했네. 2016년에. 그리고 2020년에도 헌터 바이든 랩탑이 있는데도 그렇죠. FBI가 앞장서서 이거 러시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큰 그래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FBI가 매번 이렇게 정보국들이 이렇게 맡고 있네. 예. 이거 문제가 그럼 이번 선거에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이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FBI가 이러는데 예. 또 미디어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협조를 당연히 받고 그렇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맞아. 돌아가는지도 예. 그냥 아주 쬐끄맣게 한번 보도만 그렇죠. 해놓고 그 이유는 이제 이거는 이 보도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우리 보도했어. 그렇지. 이 핑계만 대려고 단신으로 조그맣게 막 처박아 놓고 아니면 백면에 넣어가지고 여기 우리 보도했잖아요. 그렇게 나와.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대선까지 가면은 또 메일-인 발렛이 있을 우편 거고 투표를 하겠죠. 저번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없죠. 보면은 네. 또 맞아, 이번에서도 이렇게 irregular한 리포트들 예를 들자면 이 선거 사무소에서 뭘 잘못했다 뭐 이런 representation이 없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그렇죠.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런 그냥 얘기를 안 할 넘어갈 거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얘기하면은 매장당에서 예. 너는 conspiracy theorist야 너는 election 그거 denier이야 예, 그렇게 이런 레이블만 붙여 있고 그렇죠. 또 네. 다를 게 뭐가 지금 있어요? 이게 그러면? 카르텔이 형성됐어요. 이렇게 꽁꽁. 음. 카르텔이 이렇게 꽁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나랑 뭐 김인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선거에 공화당이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그 시스템을 접수했는데 그렇죠. 우편 투표라 맞아요. 이런 거 특히 뭐 전국 지지율에서 와 트럼프가 높다고 했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어프로벌 폴 넘버 높아서 뭐해? 결국에 승리를 결정하는 거는 애리조나, 그다음에 저기 경합주들. 펜실베이니아, 네. 미시건, 위스콘신, 조지아 이런 주 아니에요. 이런- 아니면은 조지 소로스 내가 조지 소로스가 이제 저기 조지 소로스 뭐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소로스가 치밀했고 내가 그 유위원 앞에서도 얘기한 게 진보 진영이 굉장히 부지런하다. 맞아요. 항상 이렇게 뛴다. 네. 매일 뛰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매일 느껴요. 그리고 협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느껴져.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 뭐 나랑 내가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데 그 보수 진영은 뭘 안 해요. 그 LGBTQ 반대 뭐 이렇게 그 트랜스젠더 반대하면은 그렇죠. 오늘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 신자들 나가서 데모 하냐고 안 하지 않냐고 그 목사들 다 뭐 하냐 다 자기네 편한 것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데모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다 그냥 자기 생활에 안주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게 또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데모한다는 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그 보수 진영은 다 일하느라고 데모할 시간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벽이 그러니까 이게 숙제예요. 트럼프가 그렇죠. 나오든 음. 드산테스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편 투표를 또 적극적으로 또 안 하고
공화당 진영도 그렇죠. 아예 그런 게임을 바꾸든지 예전처럼 선거일에만. 근데 게임 못 바꿀 거면은 적극적으로 우편 투표를 참여를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우편 투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맞아요. 민주당이 이거를 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바꾸거나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진짜 공화당 이 보수 진영에서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로스가 머스크 발언에 답장을 했어요. 트윗으로. 네. 그래서 나는 살아 있고 건강하게 잘 있다. 이렇게 또 저 소로스가 얘기를 했고, 소로스가 또 건강 이상설이 조금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머스크도 소로스가 인류를 싫어한다는 말은 단지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쨌든 부인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살짝 발을 뺀 느낌 정도지. 예. 그거야 뭐. 근데 네. 근데 지금 오바마하고 바이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그 후원금 제일 많이 준 사람은 이제 소로스였고, 그럼요. 네. 이번에도 그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 9천만 표 나오고 바이든 또 1억 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약간 조금 솔직히 그쪽으로 조금 예상이 가능성이 돼요. 있습니다. 네. 진다는 게 이게 그러면 그 트럼프가 그거 진다는 게 이제 바이든한테 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지금 나온 뭐 출마는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렇죠. 메리언 윌리엄슨 정도인데 그렇죠. 강성진 네. 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사실상 없는 거고 지금 바이든으로 거의 굳어지는 그런 바이든 그렇죠. 해리스 뭐 카드가 버니 그대로 가는 샌더스 거예요. 상원의원도 뭐 한다고 했지만은 네. 안 그러니까 우리가 될 볼 것 때는 같아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한 것 같은데 또 그렇죠.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자, 바이든이 재선을 해서 이겨. 4년 더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할 것 같아. 4년 하다가 무슨 일이 그래, 있어가지고 나도 이 사람이 이게 그래서 뭐 카말라가 unfit to serve가 네. 되면은 그러면 카말라 I 해리스가 think so. 그렇죠. 첫 흑인 여성 대통령으로 I think 나오게 so. 되는 거예요. 대통령 대행이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거든요. 대행이지만 지금 네. 그 아니, 카말라 그- 해리스에 대한 평 왜냐하면 다 그고 아시죠? 보면. 시에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대행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그 네. 시나리오가 네.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론은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그 악평 아시죠? 예, 그거 알죠. 얼마나 그렇죠. 사람들이 평가를 네. 그 하는지 인터뷰할 보면은. 때도 이상하게 웃고 뭐 난왜 얘기하는 그런지 것도 이해가 안 가. 답변도 없고 네네. 뭐 지금 뭐 스탠스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 바이든의 클린업 일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더에 대해서 상황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근처만 않았고. 가봤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뭐 한 게 없잖아요. 좀 보면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부통령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 카말라 해리스가 처음에도 떡됐어요. 그 그래요? 토론하다가 저기 그 터시 가벌드한테 완전 박살났지. 터시 가벌드가 굉장히 그 집요하게 카말라 해리스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단 한 개 주도 못 이겼어. 근데 경선에서. 페럴맨의 그 우리가 그 페럴맨의 디베이트 봤는데 디베이트이 지금 이 아메리칸 이해가 안 보트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주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모르겠어요. 가. 보면 이거는 popularity contest고 벌써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이게 디베이트 무의미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디베이트 무의미해 이렇게 하면서 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면서도 흑인들 엄청나게 많이 기소시켰다는 그렇죠, 거를 맞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했거든요. 터시 가벌드. 그래서 막 해가지고 대답을 못해 막 떨어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팩트 체커가 나와가지고 또 이런 거 아니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메인스트림에서. 나왔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카말라 해리스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고 한데 이거 언론들, 그러니까 미디어가 다 이렇게 실드를 쳐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법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 위에 언론이 있다. 예. 그 페럴맨 같은 경우에도 디베이트 봤죠. 네. 그 디베이트 본 사람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절대 투표를 못 해요. 지금 오피스를 지금. 떠났죠 지금. 그 병원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몸이 안 좋아. 얼마 전에 청문회 나왔는데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계속 말을 더듬고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후에 이렇게 몸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펜실베이니아 주잖아요. 근데 펜실베이니아 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미 9월 19일부터 투표를 한 달 이상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네네. 디베이트 토론회 결과를 본 사람들은 이미 다 투표를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러 그리고 날짜를 그렇게 컨트롤을 한 거예요. 조 바이든도 기억하세요? 지난 대선 때 토론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나머지 다 피했어요. 팬데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들이 원래 나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다 실드를 쳐주니까 이게 문제가
뭐 조 바이든은 그래도 그 하이 리스크 그룹에 있어가지고 디베이트에 참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해주죠. 뭐 농담이에요, 농담. Just kidding. 난 솔직히 난 유세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쉽게 사람은 난 되는- 처음 봤어. 그렇죠. 네. 유세를 한 번 안 했다니까. 그것이 이제 그 미디어의 힘, 그렇죠. 네? 미디어의 힘. 아니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노력을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트럼프는 100번 한 것 같아 유세를. 막 뽕뺑 돌아다니면서. 예. 열심히 했죠. 진짜 예. 열정적으로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 미디어가 거기서 편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언론 이거 나는 언론 이 메인스트림 그 벽을 절대 못 깰 거라고 봐요. 그렇죠. 내가 네. 난 절대 못 깬다고 봐. 이거 심연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깰 수 있다? 아니면은 깨보자? 아니면은 수 못 없습니다. 못 깬다? 못 깨. 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단 계속해서 부르짖어야죠. 뭐.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디샌티스의 그 출마 선언으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강력한 배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변수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심연아 맞습니다. 기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네, 네, 요라 불러주셔서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준비 잘해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즐거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네, 또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네, 문화 충격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영석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제작이사 영킴이고요. 문화 충격은 우리 태평양 시간으로 7시부터 8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이 되고요. 그리고 동부 시간으로 10시부터 11시에 방영이 됩니다. 또한 그 유튜브. 유튜브 라이크 오늘의 구독. 에피소드는 다음 날에 이제 그 11시에 11시에. 올라갈 예정이니 꼭 네. 우리 유튜브 페이지에 들려주셔서 구독과 라이크와 알람 알람 설정.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일이다 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